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신재생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신재생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IRA 때문인데 네. 이거 제가 뭐 몇 번 공유를 드리긴 했지만 또 바뀌어가지고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가지고 찐 진짜 최종 네. 물론 아직 최종 아닙니다. 최초죠. 네, 최종 네. 진짜 찐막 네. 해가지고 이제 지금쯤이면 좀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처음에 초안이 나왔고 네. 지금 수정 법안이 나왔어요. IRA. 그래서 여기서 또 희비가 교차가 되고 수정 법안에서 또 희비가 교차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네. 특히 이 구간에 있는 대표적인 게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그래서 뭐 국내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가지고 와봤고요. 일단 수정 법안을 좀 요약을 하면은 45X라는 법안이 있어요. 이거는 AMPC라고 해가지고 뭐 이거는 우리나라 분들한테도 익숙할 것 같아요. 네, 전기차 기업들도 그렇고 이제 태양광 기업들도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생산을 했을 때 네. 크레딧을 주는 거. 그래서 생산에 따른 크레딧. 네, 생산에 따른 크레딧이다라고 보면 되고 당연히 미국 내 첨단 제조, 첨단 제조에 대한 크레딧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여기서 다 말해야 될지 뒤에도 어쨌든 첫 번째로 일단 AMPC라는 게 있고 AMPC 두 번째로 PTC 그리고 ITC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FEOC 이거는 이제 법안 이름은 아니고 FEOC가 있고 네 번째는 25D 이거는 가정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TPO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이거 제가 뒤에서 지금 하나하나씩 짚어 드릴 겁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한번 가보시죠. 네, 우선 AMPC 같은 경우입니다. AMPC는 제가 그 퍼스트 솔라 처음에 얘기했을 때 너무 싸다. 근데 싼 이유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퍼스트 솔라가 IRA 크레딧이 영업이익의 80%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보조금이 80%로 이익이 잡히고 맞습니다. 그 보조금이 AMPC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거고 지금 나와 있는 어닝스 대비해서는 PE가 10배지만 네. 만약에 이 IRA가 없어지면 순식간에 PE가 50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때문에 얘네가 지금 계속해서 바닥에 박혀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솔루션도 이 AMPC에 따라서 얘네도 이제 미국 내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 크레딧이 유지되냐 안 되냐 이거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AMPC는 미국 내 공장이 있는 기업들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2030년에서 2032년 일몰 폐지는 뭐냐면 서서히 없어진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없어지면 어떡해? 라는 게 굉장히 큰 리스크였는데 30년까지는 일단 안 없어진다, 유지된다. 만약에 IRA가 이대로 통과된다면. 그래서 퍼스트 솔라랑 하나 솔루션이 가장 큰 안도감을 받았었고, 그래서 이게 초안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네. 초안에서 이게 나오고 둘 다 거의 퍼스트 솔라가 2주 만에 45% 올랐어요. 네. 30년까지는 받는다. 네, 30년까지 받는다. 원래는 P 뭐 5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IRA가 100% 확률로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P 50배. 근데 이제 50%다라고 하면은 한 30에서 40배 정도. 그렇죠. 형성이 됐었던 거죠. 근데 이게 50%가 아니라 거의 뭐 10% 이렇게 낮춰졌으니까 거기에 따라 이 갭을 메꾸는 거죠. 그렇죠. 밸류에이션 갭을 메꾸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하나솔루션도 제가 정확히 얼마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2달 동안 거의 2배 올랐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AMPC 때문에 하나솔루션과 퍼스트솔라가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기업은 또 하나 중요한 게 FEOC인데 이게 뭐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이거든요. 네. 미국이 싫어하는 나라들. 네, 미국이 싫어하는 나라들 제재하겠다. 그래서 미국 내 중국산 모듈 아웃시키겠다. 네, 이거 제재가 초안에서 나왔고 수정 법안에서는 더 강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얘네한테 왜 중요하냐면 얘네는 모듈을 판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내 중국산 모듈이 겁나게 많은데 중국산이 많은데 이게 다 퇴출되면은 미국산 모듈 가격 오른다. 그렇죠. 써야 되니까. 네,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퍼스트 솔라랑 하나솔루션이 결국엔 원자재 기업이라서 이 모듈이 0.1달러 오르냐 마냐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수천억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초안상에서는 이 두 기업 모두 다 엄청나게 좋았어요. 수혜다. 그래서 수정 법안에서도 이 두 개는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크게 바뀐 건 없었다. 이 부분에서는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인데 이 부분에서 타격이 있었어요. 네, 수정 법안 나오고 하나솔루션 뭐 제가 봤을 땐 4% 정도 플러스 4%에 있다가 이게 한국장 때 나왔거든요. 나오자마자 마이너스 15% 갔거든요. 이렇게 수직 낙하했어요. 그래서 수정 법안이 확실히 이거는 산업 전반적으로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PTC랑 ITC가 대폭 축소가 되는데 PTC는 생산세액 공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유틸리티나 그러니까 건설. 전력 기업, 전력 건설 기업들이 이거를 이제 신재생을 통해서 생산을 하면 그렇죠. 이제 인센티브를 받는 거고 그리고 ITC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면은 그렇죠. 네,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설비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하면은 태양광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태양광을 60일 이내에 건설을 시작해라. 빨리 시작해라. 너네 사자마자 바로 깔아. 예. 아니면은 28년 12월 31일까지 전력 발전까지 가. 상용 이게 딱 돌리는 것까지. 예. 근데 사실 이 말이 뭐냐면 전력 발전을 28년 말까지 하려면은 네. 똑같은 얘기예요. 당장 해라. 음. 사자마자 바로 해라. 그 재고 깔지 마라. 예. 그리고 진짜 할 사람들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엄청 부담이거든요. 예. 이 EPC나 유틸리티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뭐 좀 경제성도 따져보고 해야지 사자마자 바로 깔아야 되면은 중간에 뭐 원자재 가격 오르면 어떡할 거야. 그럼 28년 내에 이제 못하면은 어떡해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상 ITC랑 PTC를 없앤다라는 내용이랑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게 무슨 이 태양광 기업들한테 어떤 의미냐면 일단 PTC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기업들 특히 퍼스트솔라 뭐 하나솔루션 OCI 이런 애들은 사실 얘네 고객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얘네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태양광을 통해서 우린 전력 발전을 할게라고 하면 얘네가 이제 모듈을 사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프로젝트를 당장 시작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급감하게 됩니다. ITC랑 PTC가 없으면. 그리고 PTC가 없으면 정확히는 PTC가 없으면 수요가 급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ITC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설비니까 이 기업들이 이걸 수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크레딧을 못 받기 때문에 얘네는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수요까지 꺾이기 때문에 산업 전반적으로는 아작이 나는 네, 그런 식으로 수정 법안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 떨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정용이랑 TPO인데 가정용은 사실 초안 때부터 그냥 초안에서 목이 잘렸어요. 원래는 이 가정용 세액공제 그러니까 엔페이즈, 솔라이치 이런 애들이 이제 가정용에 납품을 하잖아요. 가정용에서는 이제 하면은 34년까지는 크레딧을 주겠다가 원래 IRA였는데 이게 25년까지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사실상 올해까지. 끝 그만 이러면서 이제 이게 초안에서부터 나왔고 수정 법안에서는 어떻게 되나라고 했는데 수정 법안에서는 더 안 좋은 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더 안 좋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TPO 비즈니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솔루션 그 아까 말한 이 PTC, ITC 때 퍼스트솔라가 물론 떨어졌지만 하나솔루션처럼 10몇 %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솔루션은 15% 이렇게 떨어진 게 이것 때문입니다. 이 TPO가 뭐냐면 태양광을 깔 때 하나로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3천만 원 주고 일시불로 구매해서 깔진 못한단 말이에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론을 쓰거나 대출을 받거나 야 우리 이거 3천만 원 이거 빌려줘 하면서 은행한테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TPO라고 서드파티 오너입니다. 그 요즘 LG 가정 가면은 구독 서비스 있어요. 뭐 그러니까 정수기 구독. 맞아요. 네. 원래는 우리가 가전을 사서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고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우리 그냥 구독을 쓸게 라는 게 이제 TPO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업이 태양광을 사가지고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 25D 세액공제가 폐지됐잖아요. 이건 초안 때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소비자들이 사는 거. 태양광을 사면은 원래는 크레딧을 받았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이 TPO 비즈니스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TPO는 살아 있었어요. 초안 때는. 그러니까 원래 론으로 구매를 하던 게 싹 다 TPO로 옮겨 가겠거니라고 했죠. 이거는 기업이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초안에서는. 그래서 하나솔루션 마침 지금 TPO 비즈니스 하는데 여기서 소비자들 수요가 갑자기 엄청나게 폭증하겠구나라는 스토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1분기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 서프라이즈는 모듈 가격 상승이 아니라 TPO에서 나왔어요. 수요가 늘었다. 네, 수요가 엄청 늘었고 여기서 돈 우리 엄청 벌 거다라고 했는데 수정안에서는 맞다 TPO 안 됨. 여기도 크레딧 안 줘. 이것도 안 돼. 네, 이것도 안 돼. 그래서 하나솔 윙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아작이 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태양광 그러면 뭐가 살았나요?라고 하면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네. 그나마 퍼스트솔라 유틸리티 그나마. 근데 이것도 저는 PTC가 이제 대폭 축소된 게 타격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얘네가 퍼스트솔라가 살아남으려면 제 시나리오상 모듈 가격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야 돼요. 근데 지금 산업 수요로 봤을 때 모듈 가격이 확 오를 거냐? 저는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태양광은 사실 죽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RIP. 듣다 보니까 예. 근데 전력이 지금 당장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당장 1년, 2년 내로 데이터 센터도 건설해야 되고 필요한데 음. 그럼 그 전력은 도대체 어디서 가져오지? 못 맞아요. 가져올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전은 절대 안 될 거고 그러니까 방향은 맞지만 1, 2년 내로 3년 내로는 절대 안 될 거고 힘들죠. 뭐 최소 50년, 5에서 10년이니까 음. 근데 태양광도 때렸고 풍력도 때렸고 그렇다고 그래서 유가를 낮추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그 전력 공급을 어디서 가져올 거지? 이게 지금 좀 궁금하거든요. 전 그 석유랑 네. 천연가스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석유랑 천연가스가 그러니까 원유 회사 입장에서 네네. 유가가 자꾸 떨어지는데 네. 채굴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그쵸. 자꾸 예,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마진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걔네들은 캐펙스 투자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자꾸 이렇게 가면은 우리는 그냥 덜 생산해서 가격 맞춰줘야겠다. 그렇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 부족한 건 팩트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는 두 개인데 부족해서 전력 가격이 엄청 뛰거나 아니면은 그냥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게 계속 미뤄지기만 하거나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생각인 거지?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답을 내린 건 아닌데 일단 방향성을 보자면은 얘는 뭔 생각일까라는 방향성을 보면은 결국에는 원자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도 이제 45U라는 법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32년 폐지였는데 29에서 31년 일몰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 FEOC가 추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은 사실상 이건 축소라고 볼 수 없어요. 앞에 태양광이랑 풍력 때린 거에 비하면 원전해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서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원전을 건설하려면 10년이잖아요, 최소. 그래가지고 이게 방향성은 원전을 하라라는 건데 그리고 뭐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SMR 관련주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거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실증된 것도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장 빠른 게 제가 알기로는 뉴스케일이고 뉴스케일도 27년에 허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닌데 근데 방향성은 원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도 뭐 고리원전 이런 게 있었는데 하나씩 다 없앴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필요해지니까 한 게 기존 원전을 유지 보수를 해가지고 이 내용 연수를 늘렸어요. 그래서 미국도 그럼 비슷한 느낌인 건가?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원전 관련주를 무조건 봐야 된다라는 그 서버님이 얼마 전에 게시글 올렸잖아요. 거기에 10분 동의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유지보수 하는 애들이 있죠. 원전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애들은 당장에 굉장한 수혜를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뭐 원전에 들어가는 이 재료들,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신규 원전에 관련된
밸류 체인은 좀 아직 힘들 것 신규 같고. 원전이라면 SMR 아니면은 뭐 SMR도 있고 전통 원전도 되고 대형 원전도 맞고. 원전이 지어진 다음에 들어가는 밸류 체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원전을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 기업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원전을 건설하는 기업들은 당장에 캐시가 꽂혀요. 스털링 같이. 예. 스털링 입장에서 전력 부족 일단 알바노.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있으니까 바로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건설을 하니까. 그래서 원전도 그냥 일반 건설 기업이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로열티가 있는 산업일 텐데 건설하는 플레이어가 누군가? 얘네는 당장에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관리 유지 보수하는 기업, 그 노후화된 원전을 관리 유지 보수하는 기업은 또 어떤 기업인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좋을 것 같네요. 컨스텔레이션 제가 찾아봤었는데 네. 컨스텔레이션 유틸리티 회사인데 네네. 그 자기들 발전의 80%를 원자력으로 돌려요. 그래서 사실상 그냥 원자력 발전 그러네요. 기업인데 얘네들은 SMR 이런 건 없거든요. 하긴 하겠지만 없고 네. 이런 큰 원전만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자기들이 이런 그러니까 휴식 중인 원전이거나 네네. 좀 방치된 원전을 바로 돌릴 수 있는 기업인 거죠. 세팅만 되면. 그런 기업은 정말 잘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근데 주가를 보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거의 못 올랐거든요. 많이 못 올랐어요. 티커가 CEG인가요? 네, CEG인데, 그러니까 많이 못 올랐다는 게 안 올랐다는 건 아닌데, 네네. 이제 뭐 뉴스케일이나 오클로, 네, 이제 SMR 관련주들 있잖아요. 저는 밈스탁이라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런 애들에 비해서는 진짜 못 올랐어요. 그래서 네. 저는 못 오르는 이유도 정부에서는 SMR을 많이 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가라고 생각했는데, 뭐 저도 이제 지금 그 센트러스 에너지라는 걸 공부 중인데, 네네. 걔는 이제 연료를 납품하는 기업인데, 아무튼 그래서 만약 이 스토리대로 가면 대형 원전, 그러니까 지금 원전 내에서는 대형 원전으로 갈 거냐, 중소형 원전으로 갈 거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거기서 이제 타임라인 어떻게 맞출 거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전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원전 기업들을 쭉 나래비 세우고 네. 그 원전 뭐뭐 있는지 이렇게 쫙 리스트업 한 다음에 발전 용량은 얼마고 내용 연수가 얼마 남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좀 또 달라지지 않을까. 그 원유 기업, 그 시추 기업도 분지 뭐 갖고 있고, 그렇죠. 이 분지는 내용 연수 그 수명이 얼마 남았고 이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달라지듯이 원전도 똑같이 가지 않을까. 신규 원전을 짓는 거는 사실 인허가 문제도 너무 빡세고 건설 자체도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신규 원전은 아직은 아닐 것 같고. 이번에 트럼프 정책 뭐 제가 다 뜯어보진 못했는데 약간 골자가 패스트 트랙이에요. 원전 패스트 트랙. 원전 그냥 다 해주겠다. 완전 가속 승인 시켜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근데 뭐 아무리 가속 승인 빨라도 그렇죠. 짓는데 이거를 뭐 1년 만에 지을 수는 없잖아요. 네, 짓는 시간 걸리고 안전 검증도 해야 되고.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시간 동안 부족한 전력을 태양광이나 이런 걸 다 때리면 결국 남은 거는 천연가스 유가인데 원유인데 그거 지금 제가 옥시밖에 안 보긴 하지만 네네. 투자 안 하려고 한다는 게 업계 그 컨센이거든요. 더 이상 뭐 LNG는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네네.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맞출지가 되게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해낼까요, 미국 그 대통령이? 근데 좀 뭔가 방향성 잡힐 때쯤 바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트위스트. 네, 트위스트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살려준다. 저는 그래서 사실 베스트 그 엠페이지를 투자하는 입장에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뻘짓을 해서 전력 가격이 폭등을 하고 네. 그래서 설치하는 게 경제성이 나오고 경제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네. 다시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해서 중간 선거에서 야 이거 해야 된다. 중간 선거. 네, 중간 선거에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갑자기 지원도 들어오는 거죠.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네.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어쨌든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IRA로 이제 태양광들 다 죽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뭘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는 원전은 맞다. 그리고 원전은 맞는데 어떤 기업, 그 중에서 저는 좀 앞에 부분 혹은 이 건설은 완전 최앞단이잖아요. 네. 혹은 맨 끝부분 유지보수 해가지고 내용연수 늘리는 이 부분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여기까지밖에 일단은 정리를 못 해왔습니다. 네. 공부를 해봐야죠, 저희도. 맞아요. 뭐 익숙한 게 아니까. 사실 저는 블룸에너지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IT에서 가장 큰 행사 뭐였죠, 그게? CG 아닌데? CG. CG는 이거 티커고. 네네.
네, 어쨌든 네네. 그 그 미국 실리콘밸리 맞아요. 실리콘밸리에서 하는 어쨌든 그 에너지도 그런 행사가 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최근에 거길 올해 이제 갔다 오신 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작년이랑 올해랑 되게 다르대요. 그러니까 올해 계속 나오는 게 그러니까 원전이랑 지금 천연가스 얘기밖에 거의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전 천연가스. 그래서 제가 그때 슬쩍 물어봤어요. 혹시 연료전지 얘기는 네. 없었나요? 그러니까 전혀 없었다. 아, 네. 연료전지 심지어 작년엔 나왔대요. 아, 작년엔 나왔는데 올해 전혀 없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건 천연가스는 확실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전력을 만드는 게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네, 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상황이 좀 휙휙 바뀌는데 뭐 그중에서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는 것들 좀 정리가 되면은 천천히 하나씩 또 공유를 드릴 테니까 네. 네. 구독하고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영상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네.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